오늘이 12월 며칠이지? 9일 날이구나. 2021년 12월 9일 목요일 날이네요. 오늘 그냥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글로서 정리해 볼까, 아니면 조금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어떤 얘기냐 그러면은, 지금 학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은 지가 벌써 한 7년 8년 돼 가는 것 같아요. 학원에서 아이들 농구도 가르치고 학교 체육도 그렇고 교직도 하면서 오랫동안 초등학교, 중학교를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나름 이제 한 교육 경력이 20년 넘어가다 보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교육적으로는 전문가라는 어떤 타이틀을 내 스스로에게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생각을 좀 계속 매년마다 조금 많이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나 스스로가. 나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그 실수를 통해서 또 성장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학원, 요즘 이제 농구 학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체육 학원도 뭐 축구 교실도 생기고 농구 교실, 인라인 뭐 여러 학원들이, 스포츠 학원들이 많이 생기는데, 체육계에서는 또다시 하나의 어떤 직업군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인프라가 또 형성되니까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또 학생들 취업의 문이 또 넓어지니까 또 이런 부분을 좀 환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진국을 보더라도 아무래도 우리나라처럼 특기자 제도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냥 스포츠 클럽이라고 그러죠. 클럽 활동, 클럽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지금 뭐 특별히 뭐 특기자라고 그래서 뭐 학교 수업도 빼면서 애들 운동만 하고 이런 시스템은 없어요. 아마 그게 물론 그들도 그런 과도기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저희들도 이제 선진국이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한 5, 6년 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나 뭐 교육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지금 그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엘리트를 선진국처럼 없애고 그 클럽화해서 외국처럼 그렇게 한다는 좀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지금 그렇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방향이.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보다는 저처럼 이제 학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이 학원 준비하는데 30년 걸렸거든요. 19살 때까지, 대학교 졸업할 때 대학원까지도 이제 농구 선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부산대학교 2부 리그에서도. 그리고 뭐 졸업하고 난 뒤도 부산대학교 매니저로서도 활동도 했었고 오랫동안 했었는데, 부산시 농구협회 뭐 농구 이사로도 뭐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비즈니스를 하는 건 뭐 나쁘진 않는데, 제가 20년, 30년 정도 그쪽에 오랫동안 그 교육계에 있다가 또는 아이들 지도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쭉 해오다가 이게 비즈니스를 딱 하면서 느꼈던 게, 되게 고민이 됐던 게, 첫 번째는 이걸 비즈니스로 내가 시작해야 되는 걸까? 근데 너무 아이들 대상으로 돈 냄새를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 막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내가 너무 우울한 거예요. 지금까지 교육자였던 모습을, 그리고 그런 트레이닝을 계속 받아왔던 저로서는. 그래서 에듀케이션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학원을 운영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되게 그런 갈등을 오래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나는 20년 동안 계속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교육자였던 그런 본분을 잊지 말아야지 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지도할 때 학원을 차리면서 지도할 때 좀 그런 쪽이 강했거든요. 그러다가 학원 망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마인드가 전혀 없다 보니까는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회비도 싸게 받고 시간은 많이 해주고 뭐
아이들 뭐 이런 막 간식도 사주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 지도하는데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는 학원을 하는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좋은 모양은 아니었죠. 결국은 학원이 문을 닫을 뻔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좀 깨우쳐지신 분들이 사실 부모님들이세요. 부모님들은 다 비즈니스 하시니까 최동현 선생님 그렇게 비즈니스 하셔서는 안 된다. 이거는 비즈니스지. 물론 교육은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만 그래도 비즈니스 아니냐. 좋은 학원이 계속 살아남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또 학원 자랑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위의 학원을 좀 돌아보니까는 뭐 그룹별로 모아서 부모님한테 학생들을 모아달라고 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시간을 그냥 정해서 오는 학생들을 막 넣어서 그냥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이 봤었어요. 근데 나한테 가장 적합한 게 뭘까 찾다가 저는 이제 제 이 체육 과목은 학년별, 성별, 그 다음에 연령별 이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능의 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능 갭이 크면 클수록 아이들이 좌절감이 크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기능 정도에 따라서도 또 바꿀 수도 뭐 나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같은 학년끼리 묶어서 오는 방식이 저한테 맞다 싶어서 지금 우리 학원은 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학원들은 또 뭐 나름대로 컨셉을 갖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뭐 학생들도 졸업하면 또 학원도 할 거고 제 경쟁사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 있는데 비즈니스와 교육의 그 중간점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4년 5년 지나면서 주위도 돌아보고 저희 학원의 색깔도 찾아가면서 주위에 이제 수업 시간, 그 다음에 학생들이 받는 비용들을 다 따져보니까는 저기보다는 많이 받지 말자. 아무리 내 스펙이 높고 내 스펙이 크고 뭐 내가 잘나더라도 저 학원보다는 조금 한 단계 낮게, 그리고 수업 시간도 만약에 내 비용이 크다 그러면 수업 시간 좀 길게 가져가자. 뭐 이런 게 좀 학원이 컨셉을 잡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원이 좀 비용은 사실은 처음에는 뭐 4만 원부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쯤 경제적인 경제적인 물가에 따라서 조금 올라갔었는데, 그러면서 수업 시간은 1시간 반, 어떤 데는 또 뭐 차량 이동 시간까지 뭐 포함해서도 그렇게 하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컨셉을 좀 잡아가니까는 지금은 조금 안착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이나 주위의 학원을 돌아보니까는 아직도 이런 저와 같은 고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 에듀케이션과 비즈니스 사이에서 저희들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배우는 곳이잖아요. 그건 또 비즈니스란 말이야. 아이들이 없으면 또 돈을 못 벌면은 학원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많은 갈등을 하셔야 돼요, 운영하시는 분들이.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체육학을 전공하셨거나 아니면 사회인 농구, 사회인 야구, 사회인 배드민턴에서 하시던 분들이 교육에 대한 경험은 없고 그 기술 기능에 대한 기능은 좀 뛰어나시겠죠. 저보다 더 잘 가르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교육에 대한 그 마인드가 안 선 상태에서 비즈니스만 고집하다 보니까는 사실 현장 가보면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 학생들한테는 바로 가서 그 학원을 차리거나 하지 말고 한 10년 정도 또는 5년 정도, 뭐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 정도 현장에서 많이 가보라 그러거든요. 이 학원에 가서 강사도 해보고 저 B라는 학원도 가보고 C라는 학원도 가보고 강사 생활을 많이 하고 많이 겪으면서 학원마다 장단점이 있고 그다음 학원마다 그 커리큘럼이라든지 어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너만의 학원을 개업해도 된다, 이렇게 항상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이제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되거나 또는 뭐 부모님 찬스나 또는 뭐 대출을 받거나 해가지고 크게 좀 지어요. 화려하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저희 학원은 지하에 있고 나름대로 3년 동안 벌어서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꾸며놨긴 꾸며놨는데
새로 생긴 학원들 가보면은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대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도 좀 부러운 그런 어떤 시설을 막 갖춰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사실은 제가 좋아 보이는 떡은 단들도 다 좋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오류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육이냐 아니 에듀케이션이냐 아니면 비즈니스냐에 따라 비즈니스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그 아이들 교육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깊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업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상태 예를 들어서 수업 중에 애들이 5명이 뭐 수업을 들어왔다. 그러면 그 중에 1명이 잘해요. 그러면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뭐 애들끼리 게임을 하거나 시합을 하거나 하면은 그 학생 중심으로 계속 흘러가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모두에게 골고루 그리고 만약에 한쪽이 치우쳐지면 그 균형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선생님이어야 되는데 강사 선생님이 그런 부분들이 트레이닝이 안 돼 있고 사업적으로 다가서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많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저한테 상담하는 분들이 많아요. 학원 강사 선생님들 중에 원장님 중에 뭐 어제 뭐 시합을 했는데 학생들 10명이서 시합을 했는데 A팀, B팀에 잘하는 A가 A, B가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제 시합 중에 이제 둘이 경쟁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런 구조로 흘러왔던 것 같아요. 수업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근데 이 두 친구가 경쟁을 하면서 계속하는 이게 선의의 경쟁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 갈등이 계속 포함이 돼서 올라가면은 그건 100%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잡아내고 그거를 수정해 줘야 될 사람이 사실 강사 선생님이고 선생님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시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한 폭탄처럼 어느 순간 뻥 터져갖고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주먹질을 하거나 그리고 또 뭐 욕설을 하거나 뭐 싸워서 집에 가버리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안타깝죠. 오랫동안 이 학원을 조금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고 하려고 욕심을 내면은 그런 뭐 사범대를 안 나오더라도 아니면은 그런 학원들을 조금 많이 다니면서 트레이닝을 된 상태에서 그렇게 교육 현장에 좀 가서 또는 그렇게 비즈니스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가본 학원들은 두 종류더라고요. 하나는 정말 경제적으로 막 투자를 많이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데가 있어요. 거기는 보면 대부분 이제 정말 저처럼 이제 엘리트 출신에다가 프로까지 가시고 막 그렇게 경력이 화려하신 분. 근데 이분들도 스킬 트레이닝 쪽으로 너무 치우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스킬 트레이닝을 전문적인 선수 양성하기 위한 스킬 트레이닝 쪽으로 해서 컨셉을 잡아서 나가시면 그것은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클럽으로서 어떻게 가져갈 때 보면은 몇몇 분들은 뭐 동아리 농구를 하거나 동아리 축구를 하시거나 또는 이제 엘리트를 가거나 오셔가지고 아이들 지도하다 보니까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었어요. 근데 제가 부모님들하고 뭐 그 소통하는 법에 있어가지고 사실 교육자 입장에서는 저는 부모님들이 학원에 와서 보고 계시는 걸 되게 좋아하는 입장이에요. 부모님들은 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학원에 부모님들이 오시면 서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캐나다에 한 2년 살다 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주말에 그 야구 하는 걸 봤을 때 부모님들이 다 뭐 이렇게 샌드위치 사가지고 아이 응원 가고 벤치에 모여서 그 시간을 즐기는 걸 보고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학원에 부모님 오시면 되게 좋아요. 어떤 부모님들은 초창기에 광남초등학교 선생님 자녀분들이 다녔었는데 그 선생님 항상 퇴근하시면 여기서 1시간, 2시간 제 수업을 경청하시고 보시고 또 가시고 또 수업을 또 하셔야 되면 저한테 또 얘기도 하고 저도 또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혼자 아이를 케어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같이 케어를 하면 되게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와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부모님들이 교육 현장에 가면 지도자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학원에 아이를 보내놓고는 이제 조금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뭐 자업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상담할 때 부모님한테 그래요. 저는 광안리에 있기 때문에 저 멀리서도 연락 올 때가 있어요. 소문을 듣고 또는 뭐 누가 내가 위치도 모르고 그냥 저 사람은 연락해봐라 했는데 그럴 때는 도저히 제가 가서 뭐 어떤 케어를 못할 정도가 되면 그냥 부모님들한테 그 인근에 한번 학원을 한 3-4군데 가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가보시고 반드시 선생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그 학원의 정확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많이 보시라 그래요. 학원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체육 수업 시간에 너희들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하면 애들 거의 다 나오는 대답이 게임이에요. 왜냐면 재밌잖아요, 게임 활동이. 그래서 학원에서 게임 위주로 가는 학원들은요 아이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돌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아이들 만족도가 높고 시설도 좋으니까 부모님들은 다 이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아이들 그렇게 보내시지만은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실력이 그렇게 늘지는 못해요. 제가 가끔 이제 막 학교 여기저기 강의를 많이 나가다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가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친구를 좀 데려와요. 그래서 이 친구 농구했다고. 그랬어? 그러면 어느 학원 다녔어? 그러면은 웬만한 부산에 있는 학원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는 어느 학원 다녔어? 뭐 어느 학원 다녔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다녔어? 뭐 4년 다녔어요. 그럼 저는 얘가 4년이 다녔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오, 그러면은 뭐야? 꽤 오래됐네? 정말 잘하겠네? 라고 해서 시합을 시켜보면은 6개월 했던 제가 가르쳤던 6개월 했던 친구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잘 애들을 지도한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지도 방식이 뭐였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커가지고 아이들은 물어보면 거의 게임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 애가 4년 동안 농구를 다녔는데 농구는 양손을 쓰는 종목이에요. 오른손 왼손.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반드시 오른손 왼손 다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가장 대표적인 예잖아요. 오른발 왼발. 왜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왼손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요. 실질적으로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잘 쓰는 친구들은 농구를 잘해요.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 학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는 지도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활동을 쭉 하다 보니까는 부모님들은 좋죠. 4년 동안 농구 학원 보냈고 우리 애는 뭐 학원 가서 좋았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다, 그죠? 그래서 오늘 뭐 카메라를 켜서 좀 하고 싶은 얘기들 좀 주절 해서 좀 올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켰는데,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학원을 선택해서 아이들을 보내실 때는 그 학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번 대화도 나눠보시고 좋고, 그리고 수업 내용을 또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게임 위주로 가는 거나 또는 특정한 학생들을 위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뭐 제 나름대로의 교육적인 철학도 있고 교육적인 고집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까지 끌고 왔는데 때로는 지칠 때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아이들은 계속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오고 저한테 적응된 아이들은 이제는 제가 눈빛만 봐도 알고 자기들도 제 눈빛만 알아요. 그러면 서로가 급히까지 얘기는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주저주저 해봤는데 이제 또 수업 들어가야 되네. 애들도 오기 시작하니까는. 네, 그래요. 다음에 또 뭐 할 얘기 있으면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